안녕하세요, 건넌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뭐랄까 아픈 이야기를, 심적으로 조금 아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신 분이 더 많으려나요?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 지가 지금 횟수로 5년이 됐기 때문에 돈 벌었다는 소리도 정말 많이 듣고, 돈 이제 손해봤다 이 말도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제가 손해봤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돈 벌었어요. 번 것도 있고 못 번 것도 있고 한데, 이런 이야기는 누가 이제 많이 안 해주거든요. 돈 번 이야기만 많이 해주고 돈 못 번 이야기는 많이 안 해줘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못 벌었던 이야기, 아직 뭐 결과가 100%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힘들었던 이야기, 힘들지도 모를 이야기, 이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소론이 좀 길었네요. 제가 2015년부터 그 부동산 경매 더리치에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새싹반 가입을 하고, 그때가 이제 부동산이 막 꿈틀꿈틀 이제 올라오던 시기에요. 계속 침체기였다가 상당히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카페들이, 신생 부동산 카페들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활성화도 많이 됐었죠. 이제 월급쟁이 부자 카페라든가 너바나님이 만든 그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야 하다라는 책을 제가 제일 처음으로 봤던 책인데, 그 책을 보고 충격을 먹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막 뒤져보고 검색도 해보고 결정을 한 게 부동산 경매 더리치로 가게 됐습니다. 그거를 뭐 후회하거나 하는 건 절대 없어요. 아주 좋아요. 좋은데 이제 제 투자의 방향이 좀 이제 뒤돌아봤을 때 안 좋은 것도 있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제 그때 분위기로서는 머니파이프, 그러니까 이제 월급, 제2의 월급을 만드는 그런 게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제2의 월급을 만드는 게. 그래서 월세 물건을 많이 보러 다녔고, 갭 투자는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막 좀 붐이긴 했는데 많이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카페별로 그런 갭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했지만, 뒤돌아서 보면은 서울의 갭 투자를 만약에 그때 했으면은 정말 대박이 났을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서울이 그렇게 오를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뭐 지금처럼 그렇게 폭등하리라고는 절대 생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오를 거라고는. 뭐 그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다들 샀겠죠. 더 많이 샀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면은 많이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집이 있었어요. 서울에 집이 있었는데 3년 전에 팔았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예. 시세 차익은 그래도 좀 보긴 했어요. 시세 차익은 좀 보긴 했고, 그때 김현미 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들 집 팔아라, 니네들 양도세 때릴 거니까 얼른 팔아라.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서울에 갖고 있는 물건들을 많이 팔았어요. 실제로 많이 팔았었고, 저도 팔았어요. 빨리 이제 양도세 많이 물기 전에 팔고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팔고 저도 이제 용인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용인으로 이사를 가고 이제 서울 집 판 걸로 그 차액으로 지방에 갭 투자도 하고 월세 물건도 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방의 갭 투자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현재 스코어로 봤을 때 박살이 났습니다. 뭐 한 3천 정도 이제 역전세가 나서 3천 정도 물어준 데도 있고요. 그리고
2천 정도 물어준 데도 있고, 지방 월세 같은 경우는 월세 이제 공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월세 세입자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적으면은 이제 임대가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보증금하고 월세가 동시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1,500에 40 받던 데를 지금 한 3개월인가 그 정도 공시를 거친 다음에 500에 40에 이제 월세를 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1억 2천에 1억 2,500이었나? 하여튼 그 정도 1억 2천인가 1억 2,500에 전세를 놨던 이제 지방의 도시에 이제 전세를 줬었는데, 그 집은 지금 1,500에 40에 월세를 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빼주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진짜 심리적으로 사람이 이제 일부 그 세입자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전세금을 줬으면은 나 나갈 때는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냥 돈 빌려준 건데 네가 당연히 집주인은 나간다 그러면 돈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물론 돌려줘야죠. 물론 돌려줘야 되는데 집주인이 그거를 이제 품 안에 가지고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게 다른 데 갖고 있다가 이제 맞춰서 대부분 이제 드리고 하는 건데,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일정을 조절하고 하면 될 텐데 안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뭐 그거를 떼먹겠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악플감인가요? 하여튼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맞춰서 드리긴 했어요. 이제 일정에 맞춰서 세입자분한테 드리긴 했는데 대출도 받고 해서 했는데, 이제 예전만큼 또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전만큼 대출도 안 돼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걸 맞춰서 이제 제 다른 데에서도 돈을 빌려 가지고 와서 맞춰서 드렸는데 힘들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그래서 작년 한 10월 11월 정도부터 올해 초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었어요. 계속 여러 건들이 막 연달아서 이제 세입자분들이 바뀌고 막 그래서 왜 이렇게 세입자분들이 많이 바뀔까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공급이 엄청 많았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여기저기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임대가가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새 아파트인데도 임대가가 떨어지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거를 비슷한 가격이면은 조금,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주더라도 새 아파트에 살고 싶겠죠. 옛날 아파트보다는 호실곤하고 이제 뭐 그런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고 싶겠죠. 저라도 그럴 거예요. 아마 이사를 갈 거고, 이제 집값이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은 실거주를 매수할 타이밍이기도 하고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정도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이동탄에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사시는데, 이동탄에서 약간 변두리 쪽에 이제 새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그런데 한 3달 전 그 정도까지만 해도 24평짜리 아파트가 1,000에 50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에 50. 1,000에 50이면은 뭐 제가 충북 음성에 읍내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500에 40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좀 잘 나가던 때 1,500에 40, 1,000에 45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그만큼 공급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있더라도 한 번에 막 1,000세대, 2,000세대 이런 식으로 공급이 들어와 버리면은 임대 가격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임대로 전세 같은 걸로 이제 잔금을 좀 치르고 싶어 하는 그런 집주인분들이 있으면은 좀 매매가 자체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송파의 헬리옵시티 같은 경우도 임대가가 엄청 떨어졌었어요. 초반에 진짜 전셋값이 말도 안 되게 주변 아파트까지 많이 이게 번져가지고 임대 물량이 소진이 안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했다가 지금 많이 엄청 올랐을 거예요. 전 뭐 집값은 말도 못하게 지금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동탄 아까 말씀드렸던 데도 이동탄 전체적으로 전셋값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제가 기억했던 게 작년 초에 한 3억 초중반 했던 가격이 거의 1억이 떨어졌다가 1억이 떨어졌었어요. 실제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 정도까지, 올해 초까지가 아니죠. 한 여름 정도까지만 해도 2억 초중반 이 정도까지 하다가 현재는 3억 중반 넘어갔습니다. 또 전셋값은 진짜 매매값보다 훨씬 더 폭이 큰 것 같아요. 움직이는 폭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조언을 한 가지 드리자면은 임대사업자 물건을 찾으세요. 임대사업자 물건을 찾으시면 매년 계약을 5% 인상만 할 수가 있습니다. 5%. 임대사업자들은 5%밖에 못 올려요. 그거를 올리면은 벌금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혹시 뭐 전세 폭등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좀 부동산에 그걸 좀 찾아달라 이야기를 하셔서 월세건 전세건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시면은 임대료 상승이 이제 좀 작아서 훨씬 부담이 덜 하실 겁니다. 부동산 투자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가지 이제 저의 그냥 경험에 따른 그 조언을 드리자면은 갭이 작다고 혹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 여기는 500만원 1000만원이면은 집 한 채를 살 수가 있어. 그것만 보고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들어갔거든요. 500만원에 들어갈 수 있다. 어우, 좋겠다. 짱이다, 여기. 야, 500만원이면 집 한 채야. 300만원이면 집 한 채야.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500만원짜리 들어갔는데 전셋값이 1,500만원이 떨어졌어요. 그 사이에.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500만원 보고 들어갔는데 전셋값이 1,500만원이 떨어졌으면은 갭이 2,000만원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랬다가 나중에 재계약할 때 전셋값이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는데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 그래가지고 월세로 제가 돌린 거예요. 돈이 더 들어갔어요. 처음보다 훨씬 더. 이제 어차피 그건 이제 아니죠. 안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매매값이 떨어지면 없어지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중심지로 가세요. 웬만하면은 변두리, 내가 돈이 없으니까 변두리 해야지, 이 정도로 만족을 해야겠다 하지 마시고 변두리에 2개 하실 거를 중심가로 해서 하나를 하세요. 가격이 이제 가능하시다면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동향이 좀 싸니까, 서향이 좀 싸니까 동향이나 서향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향을 하세요. 그리고 수리가 조금 덜 됐으니까, 수리가 조금 덜 돼서 이 집은 이제 갭이 좀 작으니까 여기를 해야겠다 하지 마시고 수리가 된 집을 하세요. 본인이 뭐 수리를 이제 돈 들여서 하시겠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리를 이제 할 계획이 없다 하시면은 수리가 된 집에 남향의 중심가, 웬만하면은 이쪽으로 하세요. 웬만하면은 나중에 파실 때가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대세적인 전반적인 상승세가 이제 오는 분위기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세적인 상승 분위기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약간 하락장에서 이제 내가 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팔립니다. 그런 물건들은 안 팔려요. 동향이라서 안 좋고, 수리가 좀 덜 돼서 안 좋고, 중심가에서 좀 떨어져서 수요가 좀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핑계거리가 생겨요. 수요자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제 하락장에서는 실수요자들 말고는 잘 안 나서잖아요. 투자자들이 나서지를 않으니까 수요 자체가, 절대적인 수요 숫자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예전보다. 그러니까 잘 안 팔려. 제가 팔려고 많이 노력해봤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수요자를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중심가, 수리된 거, 남향,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은 신축,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투자를 하시기를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그걸로 해서 돈을 벌었다는 게 아니라 못 번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뭐 한번 들어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경험하시게 되면은, 경험 안 하시면 좋겠지만 경험하시면 걷는다 그놈이 말했던 게 이거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